그 10개가 되고 뭐 30개가 되고 50개가 되면은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뭐 속초 어딘가에 누군가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대. 나도 로또가 너무 되고 싶어.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. 네. 그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. 통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고소득을 낼 수 있다.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인데 가급적이면 밥 먹는 시간,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말고는 아예 놀 생각을 하지 마. 그 책에서도 이제 실력을 이기는 통계의 힘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방금 사례에서 보듯이 뭐 이렇게 뭐 찌라시를 떼고 안에 청소한다고 이게 정말 다 계약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한 개일 때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10개가 되고 뭐 30개가 되고 50개가 되면은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중개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. 네. 뭐 이런 얘기일까요? 맞습니다.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. 이번 주는 지난주에서 2월 돼가지고 로또 당첨되면 40억이 넘는데 뭐 속초 어딘가에 누군가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대. 나도 로또가 너무 되고 싶어.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. 네. 그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. 지난주에 몇 장 샀어? 물어봤으면 지난주에 뭐 안 샀는데? 로또에 당첨되고 싶은 사람의 가장 최우선 해야 될 거는 로또를 1,000원이라도 사는 거예요. 그쵸. 근데 로또라는 거는 너무나 굉장한 확률과 통계의 싸움이기 때문에 5,000원을 산 사람에 비해서 500만 원을 산 사람, 500만 원을 살 수 없지만 그 수십만 원을 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40배 샀으니까 당첨 확률이 40배다. 이건 아니에요. 근데 저희 업에서 통계가 로또의 확률이 아니라 그냥 100단위, 200단위의 통계란 말이에요. 한 명 만난 사람과 100명 만난 사람의 통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그 100명을 만나는 건 해볼 만한 통계예요. 근데 내가 나의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다. 그건 안 되는 거고 통계가 무조건 통하는 직업이에요. 그래서 만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손님을 찾아낼 확률이 높은 거는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통계가 통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계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이 뭐 5명을 만날 때 그리고 뭐 10명이 만나는 사람, 30명을 만나는 사람, 100명을 만나는 사람이 보상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이제 숫자로 나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뻔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보는 신입사원이나 뭐 새롭게 이 일을 해보려는 사람들은 저거 100명의 사람들 만나서 저거 하면은 이 정도 번다고? 그러면은 해볼 법도 한데 대다수가 또 그걸 못 하잖아요.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건데 통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고소득을 낼 수 있다.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인데 대표님의 말씀이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그걸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아까 29살에서 32살 사이에 돈 안 벌면 큰일 날 사람 그 사람은 그 의지가 꺾이는 게 덜한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있죠. 배가 따뜻한 사람들, 부잣집 아들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떤 조직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최근에 낸 채용 공고에 보면 뭔가 느낌상 저거 보고 입사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잖아요. 가만 놔두지 않으면 그 실적을 내게 됩니다. 그쵸. 그게 좋게 얘기하면 매니지먼트인데 저는 어차피 이 일을 배울 때 저한테 일을 가르쳐 줬었던 뭐 싱가포르 사람, 미국 사람, 제 첫 직장의 회장님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. 인센티브 조직이고 자기 사업화해서 하는 부동산 업종이라고 해서 네 맘대로 하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회사는 통계치를 갖고 있으니 그 통계치에 근접하게끔 영업사원이 매니징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영업 실적이 좀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왜 제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적이 안 나올 거예요?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A급 고객이 몇 명 있어요? 그 숫자가 2~3명밖에 안 돼요. 아니 A급 고객이 2~3명밖에 없다는 거는 그럼 지난주에 접촉한 신규 접촉이 20명도 안 되죠? 그럼 안 된다고 하면 지난주에 몇 시간 일했어요? 몇 시에 출근하세요? 몇 시에 퇴근하세요? 6시 퇴근하셨어요? 저녁에 뭐 하는데요? 이런 거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.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최소한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. 그러면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의지가 살아있고 그래도 좀 똘망똘망한 사람이고 그러면 패자부활전을 주는 거예요. 앞으로 당신은 퇴근하기 전에 나한테 신규 접촉한 사람 명함을 5개 정도는 보여주고 퇴근하고 그 사람들이 누적된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안에서 A급, B급, C급을 분류해서 A급은 당신이 능력이 안 되면 선배를 붙여주거나 내가 도와줄 테니 진행해라.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계속 그 루틴한 영업 숫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은 솔직히 고객이 도장 찍는 날도
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20억에 그 빌딩 사는 거 아닌 것 같다고. 그럼 계약이 못 하는 거잖아요. 그쵸. 근데 그 120억짜리 건물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가는 거는 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. 10명 안 만나면 집에 안 가. 근데 그 실제 나가보잖아요. 그럼 하루에 모르는 사람 10명한테 부동산을 사고 팔 건지 이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데 놀랍게도 4-5시간이 안 걸려요. 할 만한 거라고요. 할 만하게 가르쳐요. 그리고 제가.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해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넌 일을 안 해서 못 버는 거지 경기 탓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의지가 없다. 뭐 이런. 의지가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뭐 할만하다고 하셨지만 이제 그 작가님의 책을 보면은 이제 창업 직후에 반년 정도는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일만 해라. 네. 굉장히 그 하드 워커의 삶. 진짜. 아니 진짜 일만 하다 죽어라 약간 이런 느낌의 정말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? 뭐 되게 그 워커홀릭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데 뭐 저는 이제 뭐 대표님을 이제 몇 번 만나고 했으니까 본인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네. 얼마나 일을 하시고 또 정말 어떤 신입사원이나 이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도 정말 대표님처럼 뭐 한 달에 뭐 1억 이상 뭐 3억 4억을 벌고 싶어.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요? 이 부동산 일의 어떤 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. 항상 그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수수료의 단가가 50만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을 벌려면 계약을 20건 해야 된다. 그런 업종도 있어요. 그렇죠. 어떤 500세대짜리 오피스텔 1층에서 전월세 하면은 딱 그런 그쵸. 계산이 나옵니다.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형 건물 위주라든지 산업용을 하다 보면 나는 루틴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큰 건물에 가서 어떤 임차인 만났는데 갑자기 부동산 회사라고요? 검색해보니까 저희 회사나 본사가 다 멀쩡한 회사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 이사는 안 할 건데 저 울산에 공장이 있는데 그 2,500억인데 이런 것도 매각할 수 있겠냐 이러면 그 담당자가 깜짝 놀라겠죠. 자기 못 파니까. 근데 중요한 거는 걔는 못 팔지만 회사는 팔 수 있어요. 그쵸. 그래서 받아올 수 있잖아요. 그럼 걔는 그 일을 할 기회가 생기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6개월은 나의 실력과 내가 지치지 않기 위한 사람으로서 루틴화돼 있는. 그래서 제가 신입한테 6개월 동안 놀 생각도 하지 마라. 가급적이면 밥 먹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말고는 아예 놀 생각을 하지 마라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표정이 큰 낭패를 본 눈빛으로 사람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제가 근데 이건 평생 그렇게 하면 나도 못한다. 6개월 정도는 그렇게 해라. 그러면 하루에 신입 때 10명, 20명씩 만났던 루틴이 게을러져 봐야 3, 4명은 만나게 된다. 중요한 거는 한 명이라도 매일 만나는 거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최대치로 6개월 동안 이 일을 몰입해 놓잖아요. 그리고 인간의 속성상 게을러집니다. 그쵸. 그 중간에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야? 그랬을 때 다시 반짝반짝하면서 네. 좌하향을 하지만 어느 정도 딱 내려왔을 때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죠. 그건 뭐냐면 만난 사람한테 깨지고 경험한 거 수치가 높아지면서 나의 실력이 높아진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 타석에 들었었을 때 아웃만 당했는데 투수의 공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손님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인간으로서의 게으름이 나타날 때 타율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실력이 2, 3년 정도 된 사람들 중에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은 그냥 하루에 1명, 2명밖에 안 만나는데도 매출이 항상 유지되는 거예요. 저희 13년째 매출이 수억 원대로 계속 유지되는 영업사원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 조금만 더 옛날처럼 열심히 일하면은 앞자리가 바뀔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앞자리가 안 바뀌어도 제가 푸시는 안 해요. 자기의 기본적인 걸 충분히 하고 있고 자유롭게 영업하고 싶어서 중개를 선택한 건데 왜 그거밖에 못 벌어? 넌 더 벌 수 있는 사람이잖아.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근데 신입이 아무것도 지금 손님도 없고 시킨 일만 하면 되는데 그 시킨 일이 저희 집 와서 김장 담그라는 일이 아니에요. 그냥 자기 영어 지역에서 손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6개월을 못 한다? 그러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냥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불러다 이런 얘기를 해요. 1년에 3천만 원 벌려고 이 일을 하냐? 당신은 꿈이 뭐냐?
얼마를 벌고 싶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저 그래도 부동산 일하는데 그래도 2억은 벌고 싶어요. 그러면 2억을 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당신은 왜 못 버는지 아냐? 업무량이 너무 부족하다. 일의 몰입도를 좀 높여봐라.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. 아니 그 꿈과 그 업무적 성과라고 할까요? 그 관련성도 궁금하긴 해요. 이게 뭐 꿈이 크면 클수록 뭐 업무적 성과가 높은지 아니면은 꿈이 없어도 업무적 성과가 높을 수 있는지 이런 관련성 어떻게 보세요? 그거는 네. 무조건 관련성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학교 교훈에 네. 너의 그 성적에 따라서 네. 미래의 와이프의 얼굴이 바뀐다. 네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저는 그게 아주 노골적인 또 어떤 꿈의 하나의 종류라고 그쵸. 생각하는데 예. 꿈이라는 게 엄청 그 나의 죽기 직전에 나의 어떤 완성된 모습의 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몇 년 후, 또 10년 후 이런 것도 일종의 큰 꿈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꿈이 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꿈이 없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 또 심지어는 그 꿈이 돈이면 안 돼요. 그 돈을 꾸기고 꾸겨가지고 그 꿈 뒤에 숨겨야 돼요.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꿈은 뭔가 이 북극성처럼 실체를 닿을 수 없는데 내가 거기로 향해서 나는 가고 있다는 그런 거여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영업사원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서 네. 그 사람들의 어떤 이유를 다 듣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딱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성공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성공의 의미를 마음속에 꼭 새겨라. 그건 벌고 싶은 돈과 그 돈에 걸맞는 자기 성장. 그래서 그냥 돈만 벌 거면 엄청 그 이상한 걸로도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품위 있게 남에게 이타심을 갖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수수료를 챙기는 직업이 있지만 그 수수료를 챙긴다는 거는 뭔가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준 건데 그 이익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좋은 부동산을 사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거래를 시키라는 거고 그 거래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자기 성장에 수반된 돈을 벌고 그 돈에 걸맞는 자기 성장을 이루는 그런 것들 중에서 너의 꿈과 결합해서 잘 포장해서 키워드의 꿈을 만들어서 들고 와라. 그렇게 얘기하죠.